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디지털 정보 평가라는 항목을 신설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처음 발표된 OECD 디지털 전환 수준과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33개 나라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됐으며 디지털 우선,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개방성, 데이터 주도 공공부문, 사용자 주도성, 선제성 등 6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OECD에서는 한국이 이번 첫 디지털 정보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얻은 점수는 1점 만점에 0.742점입니다. 이 점수는 평가 대상 3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어 영국이 0.736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콜롬비아 0.729점, 덴마크 0.652, 일본 0.642, 캐나다 0.629, 스페인 0.621, 이스라엘 0.6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강국으로 이름난 한국이라지만 대체 어떻게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보 평가에서 전세계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 정책의 핵심에 디지털 정보를 두고 여러 정부에 걸쳐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평가는 이런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 우선과 개방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우선은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정책 전반의 필수 요소로 보고 명확한 리더십 아래 효율적인 협업과 체계적인 집행을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표인 개방성은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시스템, 정책 결정 과정 등이 얼마나 대중에게 공개되는지를 봅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방성 있는 정책이 이뤄졌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는 2위, 데이터 주도 공공부문 항목에서는 3위, 사용자 주도성에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등을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9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년에도 UN 온라인 참여지수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쾌거들은 전세계 디지털 정보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이런 강점들을 아낌없이 국제사회와 나누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OECD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디지털 정부의 국제공조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디지털 정부 정책,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신기술 도입 등을 주제로 공동연구와 국제행사 개최, 전문가 교류,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실제로 OECD는 회원국의 디지털 정부 발전과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정부 추진 지원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왔으며, 행안부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회원국의 디지털 정부 관계기관 회의인 OECD 리더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조지아 등 신북방 7개국에 디지털 정부 역량을 전파합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신북방뿐 아니라 신남방 지역의 협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선도해 나갈 방침인데요.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한국형 디지털 정부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주기를 꺼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야말로 그 어느 국가보다 도적 문화를 탈피하고 디지털 정부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대한민국이 디지털 정부 평가 순위 1위를 기록하자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와세다 대학에서는 세계 디지털 정보 랭킹 2020을 발표했는데요. 이 순위에서 일본은 한국을 9위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7위를 차지하며 한국보다 위에 올려놨습니다.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자국의 디지털 행정이 한국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은 일본 자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라고 20년 전부터 말해왔는데 일본은 20년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사이트부터가 개판입니다. 정치가 개판이라 이렇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와세다 대학의 통계는 믿기 어려운데 주민등록 등본 같은 서류 등의 발급도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데 와세다 대학은 뭘 보고 조사한 겁니까? 슈퍼컴퓨터의 성능은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면서 사용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일본, 보모를 가져다 썩히는 국가입니다. 와세다 대학의 디지털 정보 랭킹이란 팩스 사용 순서일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화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있어도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인적 비용도 많이 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한국에는 관공서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거기에서도 개인정보의 누설이 끊임없이 이뤄지잖아요. 국민은 사생활보다 편리성을 우선하고 있는데 어쩌려고 그러시나? 이번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맹활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에서 써먹으려고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순위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이번 평가에서도 1위가 되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전하거나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한다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입니다. 뭐든지 디지털화 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 같은 재해가 많은 나라에서는 홋카이도에서 태풍으로 정전이 되었을 때 가게에서 식료품을 사기 위해 디지털 결제를 못하고 결국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균형 있게 뒤를 생각하며 디지털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디지털이 편리한 것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다. 카드보다 현금이 좋은 곳도 많다. 최신 기술이 좋으면 일본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지게 된다. 축하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수하군요. 경제 성장률도 확실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군요. 어디에 도움도 없이 오히려 원조하는 입장으로 편해버렸네요. 때문에 미국과 일본, IMF도 한국을 떨쳐내려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시스템은 인구와 오래된 관행이나 관습 등의 굴레가 적은 나라일수록 디지털화하기 쉬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뭐 타당한 견해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왜 항상 일본에 비교하고 싶어 합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습니까? 우연히 삼성과 LG의 매출이 좋다 보니까 1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구나. 자랑 못해 죽은 귀신이 붙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정부라는 게 한국이 최고라고 말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데 그게 국민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지만 왜 항상 일본과 비교합니까? 열등감 노출하지 마십시오.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쪽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타인의 평가만을 신경 쓰는 한국, 순위 높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기본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반일 교육의 폐해는 계속 증가 중이다.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그만두십시오. 격이 다름은이다. 뭔가 축구 한일전 라이벌 대결 같은 포지셔닝이 종합적으로 라이벌 같은 기분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한국은 독창성이 없습니다. 디지털화도 그렇지만 일본의 팩스는 이해할 수 없다. 해외에서는 바보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해외 거래처에 팩스 이용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디지털 감시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통이 없고 도덕성도 없고 신용도 없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과의 비교에 열등감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나름대로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9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청 신설을 앞두고 국가공무원 정원을 42년 만에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을 따른 전자화폐도 검토 중인데요. 일본 정부는 20조엔 규모의 제3차 추경 예산을 편성할 방침인데 특별 정액 급부금 10만엔과 같은 직접 혜택이 바람직하지만 저축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질 전자화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자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들은 전자화폐는 대기업에서나 쓰는 것이고 소상공인은 쓸 수조차 없다. 아직도 일본에서는 화폐를 쓰는 곳이 많은 데다가 시기상조다. 기간을 정하는 것이라면 종이 상품권을 달라고 반대하며 일본의 디지털화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무슨 발전이 없다느니 비교를 한다느니 열등감은 다 표출하면서 정작 자기들이야말로 전자화폐할 계획 세운다니까 시기상조라고 들고 일어나네요.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나? 종이 상품권을 달라고 하네. 참 일본은 발전이 느린 국가군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한자라도 더 배우겠다고 한국에 줄 서서 대기하는데 배울 생각은 하나도 안 하니까 발전이 없고 그 모양 그 꼴이지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7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재 수입 실적에 따르면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억 9,368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5.9% 감소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재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8.9%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본산의 경우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일본산 맥주 수입이 12만 6천 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98.2% 급감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45.0% 감소했다. 혹은 일본 맥주 업계의 최대 시장으로 꼽혀왔지만 아사히, 기린 등 일본 맥주가 일제 불매 운동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은 1월 기준 2,192만 8천 달러로 전년보다 69.8% 감소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수입 감소가 가팔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를 보더라도 1월 렉서스, 토요타 등 일본계 브랜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64.8% 감소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 점유율도 13.1%포인트 줄어 7.5%로 쪼그라들었다. 오토바이의 경우 수입액이 전년 대비 98.9% 줄어들면서 전체 수입액이 2만 달러에 그쳤다. 이외에도 사케 수입은 66.7%, 담배는 72.9%, 완구와 가공식품, 화장품 수입은 각각 57.4%, 54.7%, 41.8% 줄어들었다. 주요 품목 가운데 수입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골프채, 비디오 카메라가 거의 유일했다.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40.3% 줄어들다가 12월에는 전년 대비 23.8% 감소하며 감소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 규모는 전월과 비교하면 20.1% 늘어나기도 했다. 이는 연말께 일본 브랜드 승용차 가격 할인 등 불매 운동을 의식한 할인 이벤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월 들어 다시 전년 대비 감소폭을 30%대 중반으로 벌렸고 전월 대비로도 30.0% 줄어들며 일제 불매 운동이 여전히 굳건함을 방증했다. 김정우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은 굳건한 상황이라며 일본이 경제보복에 대한 반성과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자국 경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 야당 의원 야유 발언으로 일본 국회 파행 조짐. 야당 국회의원을 겨냥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쏟아낸 야유성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12일 아베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불거졌다. 제1야당인 이폰 민주당의 스지모토 기요미 간사장 대행이 사쿠라를 보는 모임 논란 등 아베 총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거론하면서 도미는 머리부터 썩는다. 이 지경까지 왔다면 머리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아베 총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매년 4월 총리실 주관의 봄맞이 행사로 열린 사쿠라를 보는 모임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는 등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행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야당은 지난달 20일 시작된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연일 아베 총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지모토 간사장은 이날 질의에서 사실상 아베 총리를 썩은 생선머리로 비유한 셈이었다. 자리에 앉아 이를 듣고 있던 아베 총리는 발끈해 흥분한 목소리로 의미 없는 질문을 한다고 양해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 질의자로 나선 이폰 민주당의 오사카 세이지 의원에 대한 답변 기회를 이용해 온갖 욕설이 이어지고 있다. 비생산적이다. 이곳은 일방적인 매도의 장이 아니다라며 스지모토 간사장 대행을 향해 야유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즉각 사과하지는 않았다. 질의의원을 상대로 한 총리의 야유가 의회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야당은 아베 총리의 사죄와 문제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 일정을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내다노 유키오이폰 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에 대한 국회의 추궁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총리를 맡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민주주의와 의원 내각제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3인당 등 야권 사당은 아베 총리가 사죄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날 오후 중의원에 징계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여당인 자민당이 오는 17일 열리는 중의원 예산위에서 집중심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베 총리의 해명을 듣자고 제안함에 따라 징계안 제출은 일단 보류됐다. 야당은 징계안을 제출하는 상황이 오면 아베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예산 심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17일 예정된 예산위에서 아베 총리가 야당이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산케이 신문 아베 코로나 대응 문재인 정부의 배워라. 일본에서 우익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이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부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신문의 구로다 가스히로 서울주재개관논설위원은 모든 재난은 인재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를 막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구로다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확진자가 30명으로 억제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맞은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부터 요코하마항에 선상 격리된 채 검역을 받고 있는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내 감염자 454명을 포함할 경우 일본 내 전체 감염자 수는 17일 현재 520명이다.